이번 비디오에서는 긴장형 두통의 진단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형 두통은 1차 두통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국제두통학회가 만든 국제두통질환분류 제3판의 진단 기준에 따라 긴장형 두통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국제두통질환분류 제3판은 긴장형 두통을 두통 발생 빈도에 따라 3가지 하부 진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저빈도 사파 긴장형 두통은 한 달에 1일 미만 혹은 1년에 12일 미만으로 두통이 발생할 때 진단할 수 있고, 고빈도 사파 긴장형 두통은 한 달에 1일에서 14일 이하 혹은 1년에 180일 미만의 두통 빈도를 보일 때 진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긴장형 두통은 한 달에 15일 이상 혹은 1년에 180일 이상 두통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빈도와 고빈도 사파 긴장형 두통은 두통이 지속되는 시간이 30분에서 7일까지로 다양합니다. 반면 만성 긴장형 두통은 적어도 수시간에서 수일간 두통이 지속되거나 아프지 않은 시간이 없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긴장형 두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임상 양상, 즉 양측성, 압박감과 조이는 양상, 경도 또는 중등도의 강도,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신체 활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는 점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긴장형 두통은 두통 발작 중에 구역이나 구토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빛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 중 하나는 있을 수 있지만 둘 다 동시에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성 긴장형 두통의 경우 빛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 심하지 않은 구역 증상이 간혹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을 진단하려면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캐묻고 신체 검진을 하여 2차 두통을 배제해야 합니다. 두통 일기는 긴장형 두통을 진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긴장형 두통 환자들은 대개 지속적으로 머리 양측에서 압박감이 느껴진다고 호소하는데, 머리 둘레에 모자나 띠 혹은 밴드가 꽉 조이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머리나 목, 어깨가 뭉치고 누르면 아프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긴장형 두통을 유발하는 인자가 뚜렷한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흔한 유발 인자로 알려져 있고, 다음으로 수면 상태 변화도 매우 흔한 유발 인자입니다. 긴장형 두통은 통증 강도가 경도 혹은 중등도이지만 많게는 60%까지도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지장을 호소합니다. 사파 긴장형 두통 환자들은 주로 민간요법이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으로 자가로 증상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만성 긴장형 두통 환자들은 생활에 지장을 심하게 겪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약물 과용 두통이 동반되어 있지는 않은지, 2차 두통을 경고하는 임상 양상은 없는지 진단을 내리기 전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차 두통을 시사하는 양상으로는 갑자기 통증이 시작된 경우, 갈수록 점차 악화되는 경우, 재채기, 기침이나 운동 후 발생한 경우, 머리 외상 후 발생한 경우, 체중 감소나 인지기능, 성격 변화와 연관된 경우, 국소신경계 징후나 증상이 동반된 경우, 50세 이후 처음 두통이 발생한 경우, 경부강직이나 설명이 안 되는 열이 나는 경우, 자세 변경이나 발살바 호흡에 의해 악화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위험을 경고하는 적신호 사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긴장형 두통 진단을 하기 전에 2차 두통을 배제하기 위한 신경 영상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긴장형 두통의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